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증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일 마이크로소프트 쇼크 여파로 빅테크 기업들,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일제히 밀려나고 있는데요. 그나마 소실적을 발표한 메타가 조금 버텨주고 있긴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죠. 잠시 후에는 애플이 또 실적을 발표하게 될 텐데 애플이 부디 힘을 조금 내줘서 증시 투자 심리도 반전시켜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현지 시간 목요일 미국 증시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소화하면서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현재 빅테크 기업들의 AI 과잉 투자가 도마 위에 오른 상태죠. 해당 소식을 주시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12% 폭락, 그리고 오라클과 팔란티어도 4에서 5% 급락했는데요.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밀려나면서 증시 투자 심리도 전체적으로 부진했던 하루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49,000선 아래로 떨어졌고요. S&P 500 지수는 0.5%,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2% 이상 하락했습니다. 한편 채권과 외환 시장 쪽에서는 별다른 이슈 없이 좀 잠잠한 하루를 보냈는데요. FOMC 회의가 끝난 만큼 회의 결과를 소화하면서 이 숨고르기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의 경우에는 4.2% 초반대에서 움직였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베센트 재무부 장관의 발언, 또 파월 의장의 발언을 곱씹어 보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됐는데요. 엔화 강세가 계속 지속 중인 가운데 달러 인덱스는 96 초반에서 거래가 됐고요. 원달러 환율은 조금 더 오르면서 현재 역외 시장 기준으로는 1,433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오늘 장의 메인 이슈들도 체크해 보시죠. 연준이 금리를 최대 3%포인트는 더 낮춰야 된다. 전일 FOMC 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되자 곧바로 입장을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우리가 연준에게 너무나 많은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면서 현재 수준의 금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차기 연준 의장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발표될 거라고 전했고요. 또 관세에 대한 언급도 같이 남겼는데요. 관세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면서 우리가 그동안 동맹국들에게 너무나 과하게 친절했다라는 다소 섬뜩한 얘기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에 실업 지표가 공개됐었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9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시장 예상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는데요. 그런데 또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러니까 2주 연속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1년 4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은 실업 지표는 결국에 좀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면서 고용 안정화를 시사 중인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금 가격이 간밤에도 큰 주목을 받았죠. JP모건이 금 목표가를 무려 8,000에서 8,500달러로 제시한 겁니다. 지금 금 가격이 5,300에서 600달러 사이를 좀 오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추가 상승 여력만 한 50% 이상으로 제시한 겁니다. 간밤에 금 가격 생각해보면 5,600달러를 터치한 이후에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또 쏟아지면서 4% 정도 급락하기도 했는데 월가 전망만 놓고 보면은 일단 장기적인 슈퍼사이클을 계속 전망 중인 걸로 보입니다. 금 가격, 은 가격은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 밤의 메인 이슈들 한눈에 정리해봤고요. 더 자세한 기업과 섹터 이슈들은 김현수 아나운서와 바로 만나보시죠. 네, 간밤 미국은 섹터별로 종목별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우선 M7 기업들 상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실적 발표를 뒤로 하고 오늘은 3%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이 처음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소식이 하방 압력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월가도 경계에 나섰습니다. 공장 증설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본이 좀 축소가 되었고 자본 지출에 대한 부담감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장 초반을 기해서 악재성 이슈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AI 학습 데이터에서 불법 콘텐츠가 대량적으로 발견됐다라는 이슈인데요. 이런 악재성 이슈가 장 초반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장 마감을 기해서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한 가지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픈 AI에 최대 500억 달러에 대한 투자 협상 중이다라는 이슈 나왔다라는 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보합권으로 증시를 가져갑니다. 애플은 웨드부시 증권에서 올해 성과가 과소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오늘의 실적 발표를 역시나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 남겼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장중에는 이런 이슈도 나왔죠. 음성과 얼굴의 움직임을 해석할 수 있는 AI 이스라엘 스타트업 QAI를 인수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나왔다라는 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주가에 대한 부진에도 월가의 투자 논리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측의 리포트가 한 가지 더 나왔는데요. 오늘 191달러 선을 지나고 있는 주가, 모건 스탠리는 비중 확대와 함께 목표 주가 250달러까지 높여잡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히트맵도 열어보시죠.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도 가져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오가고 있는데요. 오늘 전체적인 하락을 주도했던 건 기술주 섹터였습니다. 한 가지씩 이슈를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AI에 대한 기대감이 식으면서 현재 주가 고점 대비 50%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4,600억 달러가 증발했다라는 점 오늘을 기해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겠고요. IBM 측에서는 한 가지 이슈가 나왔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데 이어서 양자 컴퓨팅에 대한 이슈도 함께 나왔는데요. 양자 컴퓨팅과 기존 GPU를 결합한 차세대 슈퍼컴퓨팅 청사진을 제시했다라는 소식에 오늘장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갈등이 좀 길어지면서 올해 매출 가이던스를 좀 상회한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점 실적 이슈 짚고 넘어가겠고요. 간밤 퍼스트 솔라가 좀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서 태양광 쪽은 오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간밤 10%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테슬라가 대규모로 태양광에 좀 진출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자극하는 소식 받아내면서 오늘 급락세 연출했습니다. 히토류주도 오늘 동반적으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미 연방 정부가 핵심 광물에 대한 가격 하한선 지원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MP 머티리얼즈부터 전반적인 동반 급락이 나왔다라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기술주 약세 속 마이크로소프트도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다음 장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의 하루 차트입니다. 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된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앞서 M7 기업들 상황 점검할 때 보셨죠. 마이크로소프트는 10%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실적을 발표한 종목 중에서는 메타만이 1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도 앞서 전해드린 대로 월가의 경계감이 심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장 중반적으로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계속해서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는 하방 압력을 받아가는 모습을 장중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애플의 오늘 실적의 주가가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간밤 나왔던 QAI에 대한 인수 소식으로 애플이 다시 한번 AI 확장에 도전하는구나라는 이슈를 받아내면서 주가가 다시 상승 탄력을 받아줄 수 있을지는 팔로우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서 계속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합의 타결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압박 수위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도 이슈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악재성 이슈가 터져 나오면서 오늘의 기술주는 눌린 구간을 지나가는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 나오는 실적 저희와 함께 팔로우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간밤 미국은 어떤 흐름 보였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네, 방금 전에 샌디스크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다행이네요. 어제 좀 이 메타를 제외하고 테슬라와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그리고 이 주가 흐름이 좀 부진하면서 우려했던 투자자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 샌디스크의 실적이 방금 나왔는데요. 매출과 EPS 예상보다 잘 나와주면서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12%까지 폭등 중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들은 저희가 속보 그리고 자막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 자, 이번엔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말씀의 하나증권의 박승진 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나와주신 것 네. 같은데 사실 장 마감하기 전만 해도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닝 쇼크라고 보기엔 조금 과한 것 같고 네. AI 과잉 투자 논란이 좀 도마 위에 오른 것 같은데 네, 네. 우선 한 줄 평부터 먼저 남겨주실까요? 네, 일단 뭐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들은 확실히 좀 기대치가 높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이제 충족시키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 어려운 난이도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아무래도 주가에 좀 실망감들이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비해서 눈높이 그리고 허들도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 허들을 과연 애플마저 넘길 수 있을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듯하고요. 자,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된 세 가지 토픽입니다. S&P 500 지수의 7,000 숨고르기, 그리고 JP모간의 금 8,000달러 목표가, 여기 또 애플과 샌디스크의 실적까지 자세하게 좀 뜯어볼까 하는데요. 우선 S&P 500에 대한 얘기부터 저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제 장중한 때 7,000선을 터치한 다음에 오늘은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좀 밀려나면서 빠지게 됐는데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S&P 500 지수도 사실은 이제 실적 시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계감들과 기대치들이 좀 어울려 있는 좀 엇갈리는 상황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실적 기대치들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 시즌은 조금 민감한 흐름들을 좀 보일 수 있겠지만은 일단 이 추세 자체가 뭐 꺾이거나 좀 어려워지는 모습들은 좀 나오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추천 포인트는 사실 이렇게 좀 숫자에서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뭔가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는 이런 움직임들도 좀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다라 말씀드릴 수 있고 뭐 연준 같은 경우 어제 FMC도 있었지만은 FMC 자체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파월 의장 임기 내에 사실 금리 인하 기대를 뭐 이렇게 크게 가져가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고용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조건부로 달아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제 지표의 증여한 방향성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이 금리 인하를 통한 시장의 좀 동력도 추가적으로 좀 저희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어요. 네. 뭐 차기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라고 했고 금리와 관련해서는 2에서 3%포인트는 더 낮아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제로 금리로 가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뭐 사실 일관성 있는 발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제 트루스 소셜에도 또 이제 투레이트 뭐 파월하고서 또 파월에 대해서 또 약간 좀 멍청하다는 네. 이제 이런 쪽의 비판을 또 했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FMC 직후에 나오지 않은 게 이렇게 좀 안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당연히 나올 거라 생각했던 부분이고 지금 뭐 2%, 3%포인트의 그 금리 인하 압박도 너무나도 좀 그동안 했던 행동들이기 때문에 아직 뭐 크게 저희가 새로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어떻게 투영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사실 지금 뭐 저희가 유력 후보들은 저희 다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 이 방향성들을 잘 녹여낼 수 있는 인물 그리고 또 시장에서 신뢰를 훼손시키지 않을 만한 인물을 지금 이제 부각시키는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최근에 좀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맥라이더라던가 아니면 또 크리스토퍼 올러 이사 이 정도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성을 좀 보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케빈 러시라던가 이제 다른 인물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추후의 정책 불확실성이 좀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간의 경계감들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섞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폴리 마켓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베팅 확률을 좀 볼 수 있는 사이트죠.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닉 라이더 블랙록의 CIO가 꼽히는 중입니다. 과연 다음 주에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될지 지켜보는 게 좋을 듯하고요. 자, 그리고 금값과 관련해서 JP 모건 굉장히 좀 대담한 그런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 월가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좀 뜨거웠는데 8,000달러. 그러니까 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에서는 거의 50%는 더 뛸 수 있다라고 내다본 건데 금값은 요즘에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금값은 사실 금 가격은 지금 이 기존의 전망치들도 처음에 전망치가 나올 때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숫자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뭐 작년에 네. 뭐 5천 얘기 나왔을 맞습니다. 때 5천이 무슨 말이냐 네. 그랬는데 지금 5,600까지 또 이제 네. 터치를 할 뻔했었죠. 맞습니다. 뭐 사실 골만삭스가 이제 5,600 정도를 또 불렀었던 적이 있었고 당시에도 정말 조금 과한 오버슈팅을 네. 좀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사실 또 지금 분위기들은 뭐 그 가격대가 그렇게 뭐 어려워 보이지 않는 가격대까지 넘어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지금은 사실 금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금은 뭐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실적 같은 거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과 매크로 환경들, 이 모멘텀들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게 되는데 뭐 사실 뭐 저희가 그나마 좀 봤던 지표는 금과 은의 뭐 스프레드, 그러니까 비율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가격 레벨을 서로 체크하고 했지만 지금 은도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서로 이 가격 체크를 하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본질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사실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나 엔 환율이 강세를 가고 있는 모습들이랑 저희 연결지어서도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 엔과 원 그리고 뭐 대만 달러 이런 통화들이 또 강세로 돌아선 배경 자체가 이 마라라고 협정에 대한 얘기들이 또 다시 나오면서 진행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내용들이 보면은 이 미국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을 강제적으로 뭐 장기채, 영구채 강제적으로 좀 전환하는 것들을 강요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당장은 좀 수요를 좀 돌릴 수 있겠지만 근데 이후에 미국채,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를 완전히 훼손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본다라 하면은 달러와의 신뢰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대체할 수 있는
금과 은 같은 자산의 가격 상승 요인들이 계속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샌디스크 얘기를 저희가 바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실적에 대한 관심이 상당한 상태입니다. EPS와 매출 예상보다 잘 나와줬는데 EPS가 좀 굉장히 대단하네요. 지금 예상치보다 거의 2배 가깝게 잘 나와줬고요. 시간 외 거래에서 앞서 저희가 10% 급등 중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15%까지 폭등 중입니다. 샌디스크가 다소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은 작년 S&P 500 기업 가운데 무려 이 상승률이 1000%를 기록하면서 1위를 기록한 기업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엄청난 랠리를 기록 중인데 샌디스크 이 엄청난 실적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뭐 사실 메모리, 뭐 반도체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굉장히 또 이게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당연한 거지만은 이게 기업들이 반도체 그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좀 마진을 따라서 이 정책들을 바꾸는 움직임들이 뭐 작년부터 계속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사실 기존에 조금 이제 수익성이 떨어졌던 뭐 지금 뭐 메모리 쪽, 낸드 플래시 메모리, 뭐 기업용 HDD 이쪽 사업들이 생산이 자연스럽게 다시 설비가 저쪽으로 AI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생산이 줄어드는 모습들이 다 나타났었고 그러면서 오히려 거꾸로 이 수요 공급들이 또 다시 뒤집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좀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처럼 수익성을, 그러니까 마진을 계속 높여주는 이런 움직임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실 주변에 보시면 PC 가격들 좀 굉장히 또 최근에 빨리 올라가고 있는 것들 많이 그렇죠. 느끼고 계실 텐데 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샌디스크 같은 기업들의 실적과 연결이 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이익 창출 능력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기대치들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메모리 슈퍼사이클 당분간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애플에 대한 실적을 저희가 좀 나눠볼까 했는데 애플 실적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좀 네.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졸이고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실적 관전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뭐 중국 쪽 매출이 아마 중요하겠죠? 네, 중국 쪽 매출도 그렇고 사실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시장에서 가장 또 많이 봐야 되는 부분이고 기대하고 있고 또 걱정하는 부분들이 네. 결국은 지금 이 뒤처져 있는 AI 시장에서의 이 위치를 어떻게 끌어올릴 그렇죠. 것인가. 네. 뭐 사실 아시다시피 뭐 애플 인텔리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계속 몇 번 내놓긴 했고 네. 기대를 했다가 또 다시 실망시켜 이런 이제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고. 그러니까 노력은 네. 열심히 하는데 네, 시장 맞습니다. 분위기 자체는 좀 뜨뜻미지근한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뭐 이제는 약간 이제 양치기 소년처럼 된 거죠. 이게 기대치를 계속 올렸다가 이제 실망을 계속 주고 네. 있었기 때문에 그때 최근에는 또 이제 구글 제미나이 쪽의 협업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서비스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 가이던스 로드맵을 제시하는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좀 중요해질 수 있는 타이밍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 또 깔고 가는 수익으로서는 뭐 앱스토어나 구독 서비스 이쪽에서의 그 좀 수익 안정성들을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가치 주가의 좀 평가가 좀 될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AI와 관련해서 어떤 발언들을 내놓느냐, 그리고 또 중국 쪽 매출이 이번 실적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기업 얘기들 조금 더 나눠 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증시가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에 그 배경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쇼크가 지금 꼽히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인 충격일까요? 아니면 혹시라도 좀 추세적으로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그러니까 작년에 어떻게 보면 버블론이 일단은 한번 좀 확 커졌었고 그리고 이제 약간 좀 분리되는 움직임들이 좀 나오지 네.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샌디스크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지만 이게 반도체 기업들, 그러니까 좀 하드웨어를 좀 담당하는 기업들과 이 하이퍼스케일러 쪽에서 네. 약간 좀 실적에 대한 의구심들을 가져갈 수 있는 영역들이 지금 분리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 자체보다는 이게 가이던스라던가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그렇죠. 살펴보면서 네. 이제 좀 이렇게 움직임이 밑으로 좀 깔렸던 부분들이 있고 이게 결국은 이제 AI 쪽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 투자가 효율성 있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느냐. KBX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지난 분기에도 이 전년 대비 66% 굉장히 급등하는 그 투자 부분들이 계속 됐었고 인프라를 좀 구축하는데 계속 이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난 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애저 클라우드가 사실 가장 또 메인 비즈니스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지만 이게 성장률이 40%에서 39%로 좀 떨어진 부분들 이런 것들조차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자금이 워낙에 크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 수익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좀 연결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사실 또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이 데이터 센터 용량을 확보하는데 또 공급 사이드에서의 지금 불확실성들이 좀 영향을 또 미치고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 기대치들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었고 이 속도를 맞춰지지 못하는 뭐 어떻게 보면 작년 하반기 때 가장 우려했던 이 그림들이 조금씩 눈에 보이다 보니까 이 주가도 굉장히 좀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좀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기업과 보여주지 못하는 기업 간의 주가 괴리가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다. 어제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주가를 보시면은 크게 좀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M7 기업들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M7 기업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모두 다 오르고 모두 뭐 빠질 때는 같이 빠지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 안에서도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듯하고요. 이렇게 이 수급 자체도 M7에 그동안 좀 몰렸다라고 하면 지금은 다른 쪽으로 많이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ETF 쪽에서 좀 수급을 가져가게 될까요? 네. 저희 ETF를 가지고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반대 방향으로 조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오늘 제가 이제 AIRR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네. 이 AIRR 같은 경우는 이 중소형 제조업 기업들로 구성된 ETF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M7 종목들 같은 경우가 사실은 최근에는 주가의 엇갈림도 그 안에서도 많이 돌고 있지만 이 주가 탄력 자체가 상당히 좀 대형 기술주들이 좀 떨어지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배경 자체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이제 그동안 기대치들이 너무 높아졌고 그다음에 이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하면은 이게 이익 추정치, 증가율 추정치들이 낮아지진 않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 이게 점점점 약간 기저효과, 역기저효과들이 발생하면서 증가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 추천치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괴리가 좁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수급 쏠림이 사실은 테크 쪽으로 갔던 것들이 이쪽으로 좀 넘어오는 그림들 그리고 사실 최근에는 이게 이 AIRR 같은 경우가 이 중소 제조업 기업들인데 매출 75% 이상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기업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 쪽의 니어셔링, 리셔링 이런 정책들이 지금 가장 크게 모멘텀을 가져가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 건설하는 과정에서 드는 이 재료들, 자재들을 여기서 이제 실적으로 또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이런 효과들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말씀의 하나증권의 박승진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